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청년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현실적이고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아들 결혼을 앞둔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갈등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거든요. 축의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당황스러운 상황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클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64세 박금숙 어머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금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세이고요. 남편과 함께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 민수가 올해 38인데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결혼이 늦어져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계속 언제 결혼시킬 거냐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민수가 갑자기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은영이라고 하는데 올해 35살이에요.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잘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우리 민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죠. 이제야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은영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아버님은 공무원이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지금은 퇴직하셨대요. 집안도 화목하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좋게만 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혼란스러웠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도 나름 요즘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은영이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에 제 친구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청담동에 있는 어떤 드레스샵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도 예쁘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해서 은영이한테 알려줬어요. 은영아,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데가 있던데.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정보도 같이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은영이도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은영이가 어머님, 드레스 다 골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드레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알려준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골랐더라고요. 내가 알려준 그 드레스샵은 안 가봤어? 왜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서운했어요. 물론 본인이 고르는 거니까 본인 취향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발품 팔아서 알아본 정보인데 아예 고려도 안 해주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예식장 음식 관련해서 제가 요즘 뷔페보다는 코스 요리가 하객들한테 평이 좋다더라라고 했는데 은영이는 저희는 뷔페로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전통 한복이 사진에는 더 예쁘게 나온다더라라고 했는데 은영이는 개량 한복으로 골랐어요. 하나하나는 다 사소한 일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점점 서운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메이크업 관련해서도 제가 내 친구가 딸 메이크업 해준 분이 정말 잘한다고 하던데 연락처 줄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 이미 정해둔 분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저보고 왜 의견을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민수한테 엄마가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다 은영이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은영이가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엄마, 은영이도 나름 생각이 있는 거야.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서운했어요.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건데 마치 제가 간섭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어머님 의견이 어떠세요? 하면서 물어도 보고 그런다는데
우리 은영이는 항상 이미 다 정해놓고 나서 알려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큰 갈등이 시작된 건 손님 명단을 정할 때였어요. 저희는 당연히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다 초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저희 남편 쪽 친척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시댁에 형제가 5이거든요. 그리고 제 친정 쪽도 언니 둘이 있고 각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친척만 해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영이한테 우리 쪽 손님이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은영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어머님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척들인데 어떻게 안 부를 수 있겠어? 나중에 서운해하시면 어떡해라고 했더니 저희 쪽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부르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은영이네는 정말 간소하게 하려고 했더라고요. 친척들도 아주 가까운 몇 분만 부르고 친구들도 정말 절친한 사람들만 부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그냥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은영아, 그래도 아버지 회사 사람들도 와야 하고 우리 가게 단골 손님들도 와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조금은 줄일 순 없을까요?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은영이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민수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은영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님,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축의금으로 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부족한 건 우리가 더 보태면 되지라고 했더니 저희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예산 문제로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거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왜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아들 결혼식인데 조금 넉넉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평생 한 번뿐인 일인데 아끼고 아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은영이는 계속 요즘엔 스몰 웨딩이 트렌드예요 라고 하면서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꽃장식을 좀 더 화려하게 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 꽃은 하루만 보는 건데 그렇게 비용을 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물론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마치 저희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영이 친구들이 와서 상담받을 때도 계속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더라고요. 이건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안할 때마다 또 돈 드는 얘기 하나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드디어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바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하객들한테 드릴 답례품도 준비해야 하고 친척들 차비도 계산해야 하고 이것저것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친척들 차비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남편 형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고 제 언니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는 미국에서 오신다고 하고요. 당연히 차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를 드릴지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민수한테 상의를 해봤어요. 민수야, 멀리서 오시는 친척분들 차비는 어떻게 할까? 부산에서 오시는 형님한테는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은영이가 갑자기 어머님 차비를 꼭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드려야지. 멀리서 오시는 데라고 했더니 요즘엔 그런 거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차비를 안 드린다니요? 그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은영아,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차비를 안 드려? 라고 했더니 저희 친구들 결혼식 때도 차비 따로 안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야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른들한테는 멀리서 와주시는데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은영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런 복잡한 건 하기 싫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게 아니라 얘야, 얘. 형님이 부산에서 KTX 타고 오시는데 차비도 안 드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라고 했더니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실까요?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차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더니 어머님 저희 돈으로 하시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제가 차비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돈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차비를 얼마씩 드릴지는 나중에 축의금 보고 정해야 해라고 했더니 축의금 보고 정한다고요? 라고 하면서 더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축의금을 얼마 내셨는지 모르면 차비를 얼마 드릴지? 어떻게 정해? 라고 했더니 어머님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수도 끼어들어서 엄마 요즘엔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그냥 일정 금액으로 통일해서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금액으로 통일? 그럼 50만 원 내신 분이나 10만 원 내신 분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상한 거야.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키고 싶었던 건데 마치 제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은영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결혼식 당일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래도 마음은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가는 날이니까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한복도 입고 정말 설레더라고요. 그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즐기자고 생각했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해서 친척들과 지인들을 맞이하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식은 정말 예쁘게 잘 끝났어요. 사진 촬영도 하고 하객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데 문제는 식이 끝나고 난 후였어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멀리서 오신 친척분들께 차비를 드려야 했거든요. 부산에서 오신 형님, 대구에서 오신 제 언니, 미국에서 온 시누이. 이분들한테 얼마씩 드릴지 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 측 축의금 가방을 들고 탈의실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가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얼마씩 내셨는지 봐야 차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형님이 50만 원 내셨네. 언니는 30만 원.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님 뭐 하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은영이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은영아. 친척분들 차비 드릴 거 계산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어머님 지금 여기서 그런 걸 하세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왜? 여기서 하면 안 돼?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주변에 다른 결혼식 하객분들도 계시고 예식장 직원분들도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사람들이 다 보는데 축의금을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꽤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은영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라고 했더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축의금을 세세하게 확인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예식장 직원분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라고 말을 걸어오셨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마치 저희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영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어머님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때 다른 하객분들도 지나가시면서 저희를 쳐다보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려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급하게 축의금 가방을 정리하면서 알겠어. 나중에 하자라고 했는데 은영이가 애초에 왜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결혼식장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나무라다니.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행동인가요? 민수가 급하게 와서 상황을 정리하긴 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 본 후였어요. 정말 부끄럽고 억울했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기쁜 날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일로 은영이가 많이 상했어라고 하더라고요. 은영이가 상했다고? 나도 상했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나무라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엄마가 먼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은영이도 당황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나는 그냥 차비 계산하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했더니 엄마 요즘엔 그런 식으로 안 해. 은영이 말이 맞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내 아들까지 며느리 편만 들고 그럼 나는 틀렸다는 얘기냐? 라고 물어봤더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신우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 결혼식 때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였어 라고 했는데 신우이가 형수님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요. 너무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우이까지 은영이 편을 드는 거예요. 은영이가 화낸 것도 이해해요. 축의금을 그렇게 확인하는 건 좀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날 친구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금수가 결혼식 때 무슨 일 있었어?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뭔 얘기?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 며느리가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소리쳤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벌써 동네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냥 작은 오해였어라고 했는데 미경이가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우리 때랑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또 다른 친구 순이한테서 들은 얘기였어요. 금수가 내 며느리가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돈에 집착한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더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라고 깜짝 놀랐더니 축의금을 하나하나 세면서 확인하더라면서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이상하게 와전되어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은영이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도 집에 오는 횟수가 확 줄었고요. 가끔 전화해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엄마, 은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스트레스?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했더니 결혼식 때 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간섭이 심하다니요?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인데 정말 서운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기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 은영이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저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민수가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 친구 영자가 놀러 왔는데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수가 나도 며느리 있잖아. 처음에는 너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다르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의금 하나하나 확인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래.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당연한 예의였지만 은영이 눈에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막내 동생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보니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동생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동생이 언니,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머니가 좋으신 분인데 뭐가 답답해?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와 지낸 걸 생각해보니 저도 가끔은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세세하게 챙기시려고 할 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젊은 엄마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정말 세대 차이가 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두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두 집안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금도 우리 부부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가. 가족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 번은 젊은 며느리를 둔 다른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봤어요. 너는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아예 간섭 안 해. 그냥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평소에는 거리 두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운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처음엔 서웠는데 지금은 편해.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영이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은영이한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레스 고를 때도, 예식장 정할 때도, 축의금 관리할 때도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은영이는 간섭받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일 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나 싶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축의금을 확인하는 모습이 은영이한테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은영이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더니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왜 사과를 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은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라고 했더니 민수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은영이도 미안해하고 있어. 결혼식 날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셋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떨렸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만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영아, 내가 미안해. 내가 요즘 세대 생각을 이해 못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나 봐. 은영이도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하신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은영이가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부모님도 서로 간섭 안 하시고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알아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저희 집은 모든 걸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은영이네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는 은영이가 도움 요청할 때만 도와줄게. 혼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라고 했더니 은영이가 어머님,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조언은 해주세요. 다만 제가 다르게 선택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은영이한테 조언은 해주되 강요하지 않았고 은영이도 제 조언을 들어주되 자기 선택은 존중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저는 은영이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은영이도 제가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고 했다는 걸 이해해 주더라고요. 가끔 아직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은영이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박금숙 어머님의 사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서운하셨을 텐데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의가 이상하게 여겨지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다르게 자라왔으니까요.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금숙 어머님처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며느리분도 시어머니의 좋은 뜻을 헤아려 주시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박금숙 어머님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연청년이었습니다.